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화학에서는 2단원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소의 이제 주기율표를 통해서 원소들의 주기성을 한번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의미는 뭐죠? 이게 그 최면에 빠질 것 같은데요. 레드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최면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이러한 진자 운동을 보면 이제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한 박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의 주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원소의 주기율표에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성질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한번 넣어봤고요. 네, 한번 우리가 먼저 주기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는 주기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전자 배치를 해보면 물론 이제 바다산트라는 게 기본이고요. 전자 배치를 해보면 거기서도 주기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자 배치를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성만 알면 머릿속에서 그 원소가 어디 위에 위치해 있다만 알면 바로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주기율표 알면 전자 배치를 알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주기가 뭐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쭉 있잖아요. 네. 우리가 다룰 거는 4주기 2조까지만 우리가 다룬다고 했었죠. 이렇게. 네. 네. 20번까지. 그렇습니다. 20번까지인데 뭐 나머지 말고 딱 2, 3주기만 봐도 대충 딱 보이니까 딱 이 대표적으로 2, 3주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배치만 좀 볼 겁니다. 왜냐면 안쪽은 다 이미 쌓여 있는 거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 왜냐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을 활용해서 얘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들을 배치 한번 해볼게요. 다른 원자랑 반응하려면 맨 바깥쪽 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2주기에 있는 1쪽에 누구냐면 여기가 바로 리튬인데 리튬. 전자 3개를 배치하면요 1s 1, 2까지 쌓인 다음에 이제 2s에 하나가 쌓이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다 그러면 2s 1이라고 써준다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 있는 이건 안에 껍질이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다시 말하면 주 양자수가 가장 큰 놈의 전자 배치만 좀 보겠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뭐 알아내려면 좀 생각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부터 쌓는 건데 전자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바로 그냥 두 번째 그 오른쪽에 있는 놈은 ES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놈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ES에 다 찼으니까 PP. 그렇죠. 이 2P의 쌓일 차례죠. 그래서 2P에 하나가 쌓이고 이런 식으로 쌓으면 그냥 뭐 충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하나씩 다 쌓으면 되는 거니까 ES2, EP4, ES2, EP5, ES2, EP6까지 하면 꽉 찼죠.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은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다 찬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18쪽들을 안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그 전자 배치할 곳이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전자의 개수가 총 몇 개죠? 8개. 8개죠. 네. 그래서 8개가 되면 안정하다라고 해서 어떤 규칙도 있었냐면 우리가 옥텟 규칙도 우리가 배웠었던 적이 있었죠. 네. 작년에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배웠을 거예요. 전자가 8개면 안정하다. 이렇게. 그래서 18쪽들이 안정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근데 3주기부터는 이게 전자 껍질이 다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주기에는 디오비탈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p오비탈까지만 다 차도 그래도 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오비탈들이 다 찼을 때 안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d오비탈은 나중에 얘기라서 p오비탈까지만 다 차면은 일단 안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3주기를 또 쌓아볼 건데 그 다음에 쌓아봤을 때 이제 3s에 쌓을 차례죠. 네. 근데 이제 주기가 바뀌었고 껍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3s만 좀 적어주겠습니다. 3s1, 3s2, 3s2, 3p 1이겠죠 이제. 왜냐 s 다 쌓였으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s2, 3p, 6로 끝나죠. 6이 아니라 6구나. 네, 6이라고 해야 이게 영어로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전자 배치가
반복이 되죠. 뭐만 바뀌냐면 앞에 있는 주 양자수만 예, 바뀝니다. 주양자수만. 근데 그 다음 거에 보면요, 네 번째 주기도 해보면 똑같습니다. 왜냐, 이 다음에 우리가 3 뒤에 쌓일 것 같지만 4s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기 때문에 싸움 원리에서 기억나시죠? 네. 3D랑 4S 사이에 역전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4S1, 4S2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20번까지밖에 안 배우지만 그 다음 거 쌓는 것도 보면 우리 전이금속을 빼고 13족부터 보자 그랬잖아요. 전이금속을 안 보자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 13족을 보면요. 4S2, 4P1으로 또 돼요.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됩니다. 다섯 번째 똑같습니다. 오죽이 하나만 알면 똑같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 줄만 알면 여러분들은 모든 전자배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섭게 주기율표를 외우라고 하셨구나.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다 외우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20번까지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2, 3주기만 외우면 저절로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배치의 주기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족, 하나의 족, 하나의 족, 하나의 족, 하나의 족 이렇게 족이 같으면 그러면 족 같으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의 족이 같은 족이면 전자 배치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숫자도 똑같고 화학적인 반응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 배치의 주기성을 알아봤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자,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스트론튬도 외웠어요. 스트론튬까지요? 어딘지 알아요? 저기 이쪽에 아래쪽 칼슘 저기 밑에 있는. 칼슘 아래쪽에 있어. 아, 네. 근데 스트론튬 정도는 뭐 외워도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막 그 불꽃 반응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맞아, 스트론튬에. 불꽃 반응에서. 그래서 아마 자주 나오기도 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뭐 전 나중까지 세슘까지. 외웠습니다. 라디오까지 대단하시네요. 그 밑에 있어. 스트론튬 밑에 있어. 그 사이에 한 분이 더 추가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 사업 아니라고 네. 그냥. 네. 주목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기 사업 아니라고 막 안 나오고. 너무 조용히 그러시네요. 계시길래 한번. 힘드시는데.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주기성인데요. 유효 핵전화라는 두 번째 주기성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핵전화 뭐냐면 일단 핵전화라는 거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뭔가 굉장히 핵전화라고만 하면 지금 Z예요. 그냥 G라고 하는데 이렇게 핵전화는 당연히 핵의 전하량을 뜻하는 거겠죠. 아 그렇습니까? 핵의 전하량. 왜냐 핵은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성자라는 것은 원자 번호랑 똑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도 커지겠죠. 그런데 유효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건 전자 배치인데 갑자기 유효전화 나왔다. 바로 전자가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의 이 전하 양 전하를 전자가 느끼겠죠. 왜냐? 서로 뭐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의 입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 전자의 입장에서 핵 전하를 실제로 얼마큼 느끼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바로 유효핵 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타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뭐 실제로는 EFF라고도 합니다. 이펙티브라고 해서 실제로 유효한 핵 전하가 있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 전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냥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그냥 인력이 있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쿨롱 그런 거 있죠 단위가 그렇죠. 네, 쿨롱이라는 전하량이 있으니까 다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수소는 전자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른 원자, 다전자 원자가 되면서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가 존재하면 이 전자 오른쪽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이 플러스를 뭐 다 느끼고 싶지만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있게 되면은 이 플러스를 느끼는 즉 인력과의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온전하게 이 플러스를 느끼는 즉 인력을 온전하게 느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상쇄되는 거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놈을 고려해 줘야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가 될 거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한 여성을 두고 두 남자가 좋아한다. 그럴 때 이제 둘이 서로 가까워지니까
남자들끼리 서로 이제 그 경쟁심을 경쟁을 느끼는- 하는 거죠. 어. 네, 남자가 경쟁한다고 많을수록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뭐 그런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좀 우리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이러한 유효한 핵전화들이 훅훅 작아집니다.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가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핵 전화를 가린다. 마치 가리는 거죠. 나는 핵 전화를 보고 싶은데, 혹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여성을 보고 싶은데, 남자들이 막 가려. 가리는 거죠. 주변 남자들이 막 가리는 거죠. 프리킹 할 때 그 벽 세우듯이. 벽 세우듯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를 보자면 방해꾼이 없어요. 네. 이 세상에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담과 이브 살던 시절이니까요. 아담과 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둘이 이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수소의 전자는 온전히 이 플러스 1을 느낍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헬륨이 되자마자 이 같은 껍질의 전자가 두 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렇죠. 껍질 전자가 핵전을 가리는데 얘 입장에서 하나의 전자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갑자기 나를 가리우는 전자가 몇 개 생긴 거죠? 한 개가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플러스 1을 다 느끼고 싶지만 못 느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근데 같은 껍질에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0.35 정도를 가린다고 보통 말을 해요. 같은 껍질에 있으면. 그래서 플러스 2가 아니라 뭐 한 1.6 정도 뭐 이 정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다 못 느낀다. 한 1.6 정도 어느 정도 유효한 그러니까 가리우는 걸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리움 효과고요. 이런 거 우리는 가리움 효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핵전화를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튬으로 넘어가자면 전자 껍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항상 우리 원자과 전자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에서 입장에 생각하자면 나보다 더 안쪽에 있는 전자가 두 개가 돼 버린 거죠. 그냥 같은 껍질도 아니고 안쪽에 있는 전자가 두 개가 돼 버렸어요. 그럼 얘네들은 더 효과적으로 뭐 할까요? 가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는 거의 0.8 정도를 가리웁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리우는 거죠. 당연하죠.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뭐 얘 같은 경우는 1점 얼마나 1점? 한 이 정도 1.4 정도죠. 1.4 정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가려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0.8의 2배, 1.6을 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쪽에 있을수록 더 많이 가려운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다니 다행이네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전혀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넣은 거고요. 남자 여자 얘기하다가 숫자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남자로 합시다. 자, 안쪽에 남자가 두 명이 됐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방해하겠죠. 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그 여성에게 전달될 확률이 게다가 그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 여자의 바로 가까이에서 가리니까 훨씬 더 잘 가리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이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주식인가요? 거의 주식과 동일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유효전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보자면 같은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배치를 보자면 그래도 일단 증가하긴 하죠. 왜냐면 핵전화가 증가하면서 가리움도 증가하지만 가리움의 효과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유효한 핵전화가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즉 같은 껍질에서 전자가 증가할 때를 보면은 점점점 유효한 핵전화는 증가합니다. 원자핵의 플러스가 늘어나는 게 더 크다. 그렇죠. 플러스 1씩 늘어나잖아요. 네. 원자 번호가 늘어날수록 핵전화는 플러스 1씩 가리움 늘어나지만 효과보다는 양성자가 당기는 그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 전화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주목해야 되겠죠. 이런데 뚝뚝 떨어지는데 네. 이 주식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것인데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못 보겠어요. 풀매수. 네. 못 보겠어. 여기서 풀매수할 것이죠. 네.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주기가 바뀌죠. 주기가 바뀌어 버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같은 껍질에서 늘어나다가 갑자기 세 번째 그러니까 껍질이 바뀌는 전자의 입장에서 즉 원자과 전자가 껍질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은
안쪽에 있는 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뒷줄로 거죠. 밀려나는구나. 뒷줄로 밀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안쪽에 많은 전자가 있다 보니까 많이 가려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네. 핵전화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 거. 저기서는 양성자 하나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뭐 거리가 멀어지는 게 훨씬 그렇죠. 영향이 큰.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막 왔는데 연예인 한 명 더 오는 것보다 내가 뒷줄로 밀려나는 게 마이너스가 큰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 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화가 뚝 떨어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주목해야 될 건 같은 족끼리는 보면은 같은 족끼리. 그래도 미세하게 좀 올라가긴 하죠. 네. 같은 족끼리는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더라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 수가 막 폭풍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마그네슘에서 이제 하나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그네슘 전자 배치를 제가 줬는데 마그네슘 플러스가 됐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가 느낀 핵전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전자가 하나 줄었으니까 증가. 가리는 게 없을 조금 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없어지니까. 가림 효과가 좀 줄어서. 요놈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네. 근데 요놈 입장에서 봤을 때 요놈이 이제 탈출했다고 보자는 거죠. 네. mg 플러스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를 가리우는 방해꾼이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네, 0.35. 유효한 핵전화가 증가하겠죠. 네, 맞습니다. 0.35가 사라지는 네, 맞습니다. 가림. 그리고 mg 마이너스라는 건 되게 있기 힘든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mg 마이너스 됐다. mg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자가 하나 추가된 거겠죠. 네. 가림 효과. 늘어서. 예. 그렇습니다. 가림 효과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한 핵전화는 감소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효핵전화가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배울 많은 주기성이 이 유효한 핵전화는 되게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뭐 할 게 뭐냐면 원자 반지름인데 원자 반지름 다는 안 할 거고요. 요 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원자 반지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원자만 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고 했지만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다고는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전자는 운동하고 있고 일정한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운동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면 저는 예로 드신 게 그 명왕성 위치 지구에 원자핵이 있고 명왕성 위치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0이 아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자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데? 그럼 얘 원자 반지름은 어딘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정할 수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론 원자의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같은 종류가 서로 결합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절반한 걸 우리 반지름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분자 H2라는 게 있잖아요. 수소 분자끼리 결합했을 때 이 사이 핵은 어딘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핵 사이의 거리를 재서 절반한 게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확률 그때 90% 오비탈 그릴 때 90%라 그랬잖아. 네, 그건 줄 알았어. 맞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그 오비탈의 확률을 이렇게 경계선을 그린 게 반지름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금속 같은 경우 금속 결합, 그 뭐 비금속 같은 경우 비금속끼리 공결합하겠죠. 그들 원자 핵 사이를 절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 사이의 주기성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대단히.